가슴을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대자연. 자연이 빛낸 다채로운 신비는 인간에게 가장 큰 위안이며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인데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연의 보고 산림.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공익적 미래 가치를 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늘 같은 곳에서 우리의 꿈과 공익적 미래 가치를 만들고 있는 그 길에 나서봅니다. 전통사회에서 공동 이용의 대상이었던 산림. 일제강점기 산림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산림의 50% 이상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1970년대부터) 전개된 산림 녹화 사업. 그 당시 궁핍한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미래를 위해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인간 승리의 역사. 그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요? 1970년대 산림복구에 참여한 파주시 산림조합 이성열 조합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산림복구 현장에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현장에 단연간 참여를 했었죠. 일단 그 산림 녹화를 하기 위해서 조림서부터 육림, 그다음에 사방사업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복구라고 그러는데 네. 1973년도 1차 치산 녹화 10년 계획 때 조림 계획을 100만 헥타르로 잡았어요. 네. 100만 헥타르로 잡았는데 10년 계획을 4년 앞당겨 가지고서 108만 헥타르의 조림을 실시를 했고 뒤이어서 1979년도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때 역시 100만 헥타 조림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네. 그것도 1년 앞당겨 가지고서 1987년도에 끝을 냈는데 106만 헥타의 조림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내버려진 땅.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20년 만에 수려한 산림으로 변화시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조림 성공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녹색 국가가 되기까지 민둥산의 기적을 함께 이뤄나간 곳.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권익 향상을 지속 가능하게 지원해주는 산림조합중앙회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산림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1962년 창립하여 올해로 59년의 역사를 지닌 산림조합은 80만 조합원과 210만 산주를 대표하는 산림 경영의 대표 기관이자 자주적 협동조합으로 대형 산불, 산사태 같은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산림사업 중추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산림 발전을 이끌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게다가 지금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 산림조합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네. 있을까요? 요즘 그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그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산림은 연간 221조 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은 특히 우리의 일터이자 휴식처이며 치유와 안식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조합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발맞추어 산림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자금 여력이 없는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임업 정책 자금과 상호 금융 자금 지원, 장단기 임업 금융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융 지원을 통해 산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안정적인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림조합에 있는 산림 경영 지도와 금융은 그럼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 임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야를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또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그 토지를 구입을 해서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산림조합 163개 영업점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리고 특히 좋은 거는요, 저희가 그 정책 자금은 기간도 길고 네. 최장 35년이에요. 게다가 금리가 1%부터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때 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죠. 정책 자금 활용하시면은 임업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임산물 유통사업뿐만 아니라 부재 산조를 위한 대리 경영, 선도 산림 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수목 장림 조성, 산림 조합 상조 등 친환경 장묘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 경영 지도원을 배치해 산주와 임업인에게 새로운 산림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지도를 통해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산림하면 우리가 나라의 것으로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럼 사유림이 얼마나 좀 차지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신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림은 다 나라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전체 산림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유주가 있는 사유림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산림 경영 지도의 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성공적인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은 또 기산촌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뭐 임산물 재배 기술에 대한 그 지도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를 열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좀 네.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비대면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를 해서 좀 소득을 올리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민통선 지역. 그곳에서도 어떤 이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살림을 가꾸고 있었는데요. 살림에서 비전을 찾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임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통선 지역에서 살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 후계자 임미려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남편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나이가 꽤 젊어 보이시는데 보통 이렇게 도시 생활이 더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산촌을 결정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살림 관련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특히 DMZ 일대 환경조사에 참여하면서 조사자뿐만 아니고 직접 여기서 숲을 경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귀산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던 중에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 민통선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살다 파주의 청정 산림 매력에 빠져 귀산촌을 택한 30대 부부. 그들이 소유한 14,000평 임야에 임산물 재배뿐 아니라 체험 관광 농원을 목표로 산림 경영 인가를 받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그리고 상상하며 만든 부부의 산림 지도. 이곳은 그들의 꿈으로 새롭게 가꿔질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직접 나무를 벌채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럼 그 현장으로 좀 가 보실까요? 네.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임미려 씨를 따라 오늘의 작업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임령이 높은 나무의 벌채를 통해 산림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벌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 나뭇가지를 제거해서 조금 떨어뜨릴 때 덜 위험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지금 제거하는 중입니다. 벌목 작업을 할 때는 주변 작업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한참을 공들여 작업한 결과 드디어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벤 나무는 표고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뱄기 때문에 1m 20의 간격으로 표고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간격으로 지금 나무를 다시 자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막막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안심이라는 임미려 씨. 임미려 씨의 전화 한 통에 한달음에 달려온 산림경영지도원 백철종 씨는 민통선 지역의 산림을 복원하고 임업 후계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요즘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네. 그렇게 산속으로 귀촌해 오시는 임업인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 군사시설 지역에서는 법적 규제라든지 받을 검토 사항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좀 현장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차 이곳에 네.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벌채한 목재는 어디로 좀 보통 보내지는 편인가요? 우선 이런 임업인들이 단기소득 임산물인 버섯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톱밥 재배 산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목재 유통센터 같은 네. 경우에는 이렇게 참나무류 간벌재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으로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숲을 떠난 나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어낸 목재가 가는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전국의 통나무가 모여 가공 유통되는 목재 유통센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목재가 많은데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목재 종합처리장 중부 목재 유통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자란 나무를 네. 우리 건축 용재나 가구 용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 목재를 자르고 깎고 다듬고 하는 목재 가공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으로 치면 5톤차 한 1,000대 분량 정도. 현재 지금 보이는 양이 네. 약 한 3,000입방 정도 되니까 네. 이 양이 한 3배 정도를 연간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쉼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 현장. 이곳은 목재를 재가공하는 공간인데요. 잘 가꾼 산림에서 생산된 잎목과 부산물은 이곳에서 새 생명을 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나라 나무가 작은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잘라서 이어 붙여져 가지고 넓은 판을 만드는 집성전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가구나 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맞아요. 제 책상도 약간 이런 느낌의 무늬가 있거든요. 원목은 크기와 용도에 따라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목재는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네. 기둥하고 보, 석가래 등을 이용해서 집을 짓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둥하고 보를 가공해주는 프리컷 가공기입니다. 프리컷 가공기. 네, 그러니까 오. 전에는 목수들이 현장에서 끌을 하고 톱을 이용해서 잘라서 그랬죠. 결합을 했다고 네. 하면 지금은 공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프리컷 방식을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가공으로 공급된 건축 자재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우아한 무늬결을 그대로 살리고 경제적이며 건축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보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를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했다는 게 더 또 신기하고요. 와. 보시면 깎아내고 다듬어서 그 외에 조립되는 부분을 기계가 가공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고 네. 시간을 단축시켜서 맞아요.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시공비 절약할 수 있고 네. 자재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성 있는 목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 정말 신기한 경험을 오늘 많이 하고 가네요. 미래의 성장 동력인 임산업은 목재 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임산물 생산도 있는데요. 파주에서 산머루를 재배하는 서우석 서부건 부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머루 재배 시작한 연도가 1979년도 한 40년이 넘었죠. 예, 처음에 이 머루는 알지도 못했고 네. 흑염소를 길렀어요. 흑염소요. 그래서 흑염소 떼를 몰고 가막산에 방목을 시키러 갔다가 잠시 이제 쉬고 있느라니까 건너편 계곡에서 탐스런 머루송이가 눈에 딱 들어오더란 말이죠. 딱 거기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개량 하면서 오늘에 이제 온 겁니다. 산머루 재배를 오랫동안 해온 이들은 재배뿐 아니라 가공과 체험까지 가능한 성공적인 산림 경영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와, 여기는
어떤 곳인 거예요? 네, 여기는 아까 밭에서 보신 그 머루가 수확이 되면 네. 와인을 만들어서 숙성을 하는 숙성 터널입니다. 숙성 터널. 네. 규모가 얼마큼 있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여기는 길이가 한 70m 정도 됩니다. 70m. 예, 땅속으로. 네. 지하 17m에 위치한 숙성 터널은 항상 와인 숙성의 최적 온도인 15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와인 숙성 터널. 이곳에서 만들어진 산머루 와인은 부드럽고 깊은 향으로 산머루의 풍미를 살리는 비가열 전통 공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향도 이게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향도 좀 느껴지는 것 네. 같고요. 제가 와인을 좀 그래도 마셔봤는데 네. 정말 맛있네요. 아, 이거 진짜요? 그냥 드리면 네. 한국에서 났는지 네. 프랑스에서 났는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산림버섯이 탄생하는 곳. 다양한 표고버섯 품종을 개발하고 표고버섯의 병해충을 줄여 최상의 품질을 연구하는 산림버섯 연구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저희 연구센터는 1956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네. 표고 재배 인가들이 좀 더 소득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량한 표고 씨앗인 종균을 네.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국내나 국외에서 표고버섯 유전 자원을 수집해서 그걸 보존해 놓고 그 유전 자원을 가지고 이제 표고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외국산 버섯으로 침체됐던 국내 버섯 산업. 산림버섯 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버섯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데요. 표고버섯 종균 재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함께 이동해봤습니다. 임업인들이 본격적인 버섯 재배를 하기 전 우수 종균이 생산되는 공간. 버섯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쪽은 균을 심은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접종 배지라고 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참나무 톱밥 색깔을 띠고요. 네.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균이 하얗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활착 배지라고 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더 진행돼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 하얀 균이 결국엔 다시 또 갈색이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가져가시면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해서 봉지를 네. 이제 위에 잘라서 이제 거기부터 이제 버섯 수확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남양주시 끝자락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충년산 기슭 중턱에 위치한 곳. 산림버섯 연구센터가 개발한 표고버섯 종균으로 버섯 재배를 하며 산림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성재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셨어요. 와, 이게 뭐예요? 이게 표고버섯 재배목. 여기 낙엽이 지면은 벌채를 해요. 그래가지고 70일 정도 건조를 시켰다가 표고버섯 종균을 집어넣어요. 물을 충분히 주고 얘들이 잠자고 있는 걸 깨우면은 이렇게 표고버섯이 나와요. 그러면은 버섯을 딸 때는 어떻게 따는지도 궁금해요. 예, 손으로 따요. 손으로. 근데 손으로 따는데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으로만 따야 돼요. 칼이나 가위나 뭐 이런 걸로 다 이걸 따잖아요. 네. 잡균이 붙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종균을 죽여요. 그러면 썩어. 산림조합에서 양질의 버섯 종균을 공급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성재 씨. 이곳에서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얘네는 다 뭐예요? 알고 싶어요? 네. 요거는 헛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헛개수. 예. 요게 우리 구지뽕 열매, 토종가시 오가피 열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표고버섯이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따신 표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MC분이 딴 것도 아니야. 표고목에서 표고버섯 땄잖아요. 네네. 거기서 완전히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거기서 마른 거 햇빛을 보고 그게 가장 좋은 표고버섯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차로다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쁜 분이 왔으니까는 구지뽕으로도 한번 차를 한번 끓여 먹어볼까. 구지뽕차 한 번도 안 예. 마셔봤는데.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철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임산물. 풍요로운 숲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바로 그 구집봉차. 예, 맞아요. 구집봉차 한 점 맛 좀 보시자고요. 잎과 줄기, 뿌리와 열매 모두 약용으로 사용하는 구집봉. 숲 한가운데에서 마시는 구집봉차는 마치 보약 한 첩을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이 부드럽죠? 네. 안 쓰죠? 네. 전혀 근데 쓴맛이 안 구집봉 나는데요? 나무는 되게 써요. 아, 그래요? 생으로 먹으면은 되게 달아요. 오, 맞아요. 아까 향도 약간 예. 단향이 나는 게 예, 그런 맞아요. 것 같았어요. 제가 아까 궁금한 점을 좀 더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듣기로는 이 농업보다 임업이 좀 국가적인 지원이 좀 약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저처럼 임업 후계자나 산림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방 이제 공감이 가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농민들은 그나마 농업 직불제라는 거를 받아서 그나마 순정이 조금 트여요. 네. 근데 우리 산림 경영인은 아직 안 됐나요? 그게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땅은 많고 일거리는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산림 경영인한테 주거나 산조세 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 직접 지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 추진된 농업과 수산업 분야. 그러나 임업 분야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산림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100만 서명 운동이 추진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임업 직불제 법안 발의가 더해졌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8만 가구 정도이고 2019년 인가 소득액은 3,800만 원으로서 어가의 78% 수준, 또 농가의 9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대적 취약계층에 있는 임업인들의 소득 보장이 필요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까지는 아마 약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임업인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가꿔온 우리의 살림. 이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행복의 길목에서 만난 살림. 자연과 인간이 만든 산림 경영이라는 작품은 산림조합의 도움으로 그 가치를 더 값지게 만들어냈는데요. 산림 경영에서 답을 찾고 미래를 바꾼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임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림 파노라마, 미래를 바꾸는 힘, 산림 경영에서 답을 찾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